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요,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나뉘는데요. 그 전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 기업들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론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역시나 미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단연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도 알아보시면 좋겠죠.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원이 꺼지면 정보를 저장할 수 없는 휘발성 메모리와 또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휘발성 메모리 중에 하나인 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련주로서도 시장에 부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ROM, 이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는 이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은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일단은 ROM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정보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물리적인 책장에서 필요한 책을 꺼내서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OM 기반의 보조 기억 장치로는 SSD, HDD, CD, 하드디스크, 플래시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일단 플래시 메모리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PC의 보조 기억 장치로 활용이 되고요. 또 빅데이터 AI 발전과 함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무려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노어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 중에 하나고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저장된 정보가 차단돼서 지워지지 않고 최대 10년 동안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는 크기를 작게 만들기가 쉬워서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수십 편의 영화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불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어 플래시 메모리도 보겠습니다. 노어 플래시 메모리는 인텔에서 개발한 기억 장치로서 빠른 읽기 속도와 1바이트 단위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요. 휴대용 기기 프로그램의 기억 장치로 널리 사용됩니다. 저장 용량이 굉장히 적고요. 소비 전력 역시 크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처리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낸드 플래시 관련주 엮어서 관련주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연 이 메모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1순위겠죠. 이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 선언과 관련해서 이 디램에 대한 감산을 실시하겠지만 낸드 플래시에서는 기존의 공급 물량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디램보다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악화가 이어진 경우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버티기 힘든 단계에 접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죠. 주력 제품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반도체가 있고요. 2020년 10월 인텔의 낸드 사업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슈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디램이 28%, 낸드 플래시가 약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2013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 양산에 성공을 했고 비정질 탄소막을 증착해서 신규 FECVD는 반도체 3D 낸드 공정에 적용했다라는 그러한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로도 함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요, 이 동사의 주요 및 주요 종속회사는 현재 반도체 제품 생산과 반도체 재료 제품 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해당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역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역시도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주로 한 각종 반도체와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로도 꼽히는 DI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도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 나뉘기는 하지만은 관련한 기업들, 종목들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모두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점들이 명확히 다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메모리 반도체 편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반도체 팹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팹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저장 목적,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PC용의 CPU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AP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의 60%는 이 AP 관련해서는 퀄컴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PC 관련해서는 인텔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역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P는요, 모바일 기기의 두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PU에 비해서는 성능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전력 소모는 10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용의 AP가 더 많이 수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팹리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을 뜻하냐면, 반도체는 사실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 능력이 그 성패를 가늠한다라고 합니다. 팹리스다. Fabrication less. 말 그대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은 1위가 퀄컴이고요. 2위가 엔비디아, 그리고 3위가 브로드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분야와 팹리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개척 상태이기 때문에 팹리스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통틀어서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한 팹리스 기업은 존재합니다. 국내의 팹리스 기업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LX 세미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보브 반도체, 마지막 세 번째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기업은 국내 1, 2, 3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후에 다른 기업들도 소개해드릴게요. TLI가 있고요. 동훈 아나텍도 팹리스 기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픽셀플러스,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 역시도 팹리스 기업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도 팹리스 기업에 포함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메모리에서 파운드리 분야는요, 아무래도 생산에 관한 엄청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접근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기본 팹리스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팹리스 기업 인수를 추진하기도 하고 팹리스 기업과 다양한 협업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와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될 텐데요. 중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본의 아니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 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거는 소재와 부품, 장비를 뜻하는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이다라고 하면은 전공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도체는 전공정에서 세척과 노광, 식각, 미세화 등 핵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상 전공정의 기술력이 높다면 이 기업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이 전공정에 있어서 기술과 또 유의미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JI테크입니다. 반도체 공정재료 공급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증착이라든지 공정에 필요한 전구체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산 테코피아인데요.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와 또 반도체 전자재료 등의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용 전구체와 합성수지용 고분자 촉매 등의 전자재료 소재의 유무기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2020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세계 최초로 무분리막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로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머티리얼즈인데요.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 생산 시 사용되는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제조를 하고요. 그것을 또 판매하는 사업까지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업체는 오션브릿지라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와 반도체 전공정 생산 라인 설비인 FAB 등에 적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TEMC라는 기업인데요. 이 대만의 TSMC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TEMC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 업체인데요. 이 특수가스 생산에 필요한 토탈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특수가스를 제조해서 또 국산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YC캠이라는 기업인데요. 예전에는 영창케미칼이라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등의 초정밀 산업용 케미컬 소재 전문 기업으로요. 린스나 SOC, 포토레지스트, 웨트케미칼 등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익 QNC입니다. 원익 IPS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익 IPS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익 QNC는요,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 소요되는 석영 유리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반도체와 LCD 생산 시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다음 기업은 ISC입니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소모성 부품인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DNF입니다. 반도체 소자 형성용 방막 재료 전문 업체인데요. 반도체 메모리 소자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 지원까지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DJ 경디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은 어떻게 5,000원짜리 주식은 56,000원이 됐을까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000원 단위였던 주식이 5만 원이 넘는 주가를 향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단순한 테마주도 좋지만 우리가 또 기업의 성장성들, 산업의 성장성들을 좀 파악하고 한 가지 주식을 정말 진득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률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가치 투자이지 않을까, 성장주 투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영상의 주인공인 한미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생소하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설립이 됐습니다. 대조용 장비의 개발과 출시를 시작을 했고 최첨단 자동화 장비에 이르기까지 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미 반도체를 한국의 ASM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패키징 절단 장비 부문에서 20년 가까이 세계 1위를 지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에 한층 더 커졌다라는 업계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요, 이 반도체에 관한 후공정 기술력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말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해지기도 했고 또 반도체가 여러 분야에 쓰이면서 이 반도체 후공정에 따라서 반도체의 품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후공정, 특히나 이 패키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실제로 산업적으로도 이 반도체 후공정 기술력이 굉장히 격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진가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올 만큼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대만의 TSMC 역시도 이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매출 자체가 90%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산업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최근 들어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이러한 기술 성장력, 기업 성장력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도체 후공정에 관한 과정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반도체는 팹리스다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요. 파운드리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제작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단계에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부터가 후공장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이 일어나는데 이 한미 반도체는 이 패키지와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세 가지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EMI 쉴드라고 해서 반도체 칩 노이즈 차단 필수 공정 장비입니다.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 전자파가 다른 칩의 작동을 방해해서 오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 칩 표면에 스테인리스나 구리 등의 금속을 스퍼터링하는 첨단 공정 장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패키징 공정에서 전달 후에 세척하고 건조하고 검사하고 선별하고 적재하는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가 주가 상승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딩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이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T가 열이 그리고 C는 압력이라는 뜻으로 열과 압력의 원리로 본딩하는 장비입니다. 이 본딩 장비 역시도 시장에서 굉장히 곽광을 받았던 이유가 우리가 최근에 생성형 AI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의 GPU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이 GPU를 엔비디아가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GPU를 구현하기 위해서 HBM이라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고대 협폭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본딩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본딩 장비를 바로 한미 반도체에서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 엮이면서 사실상 한미 반도체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패키징 과정에서도 이미 너무나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HBM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쓰임이 증명이 되면서 반도체의 정말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 삼성전자, 퀄컴, TSMC 등을 엔드 유저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OSAT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키징을 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관해서는 또 좋은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이제 고객사 업체들은 직접적인 고객군을 두고 있고요. 대표적인 OSAT 기업 1위가 ASE 그룹이고 2위가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그룹인데요. 이 두 곳의 반도체 장비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1위인 후공장 업체들에게 이 장비를 납품하는 게 또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신고가 랠리를 달성해 오고 있는데 최근 주가 랠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급등 랠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HBM3가 적용되는 만큼 HBM3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한미 반도체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PU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 장치에 동반되는 HBM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 관통 정극 TC 본더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또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한미 반도체 부회장이 입사 후에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조금 있고요. 투자 의견들도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한미 반도체 고객사만 조금 제대로 들여다봤더라도 한미 반도체의 이러한 상승률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한미 반도체는 한미 베트남을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요. 베트남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최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한미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또 공부를 하다가 좀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사실 영상이 5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 좀 길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